안녕하십니까 유스타학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유스타 베이직 파트 2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파트 2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의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챕터 2 의문사 의문문 1이라고 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각마다 나누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오늘 그 가장 첫 번째로 좀 난이도가 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문사 의문문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의문문 이제 의문사 의문문 첫 번째 시간에는요, who, when, where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의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who 의문문부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공부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who 의문의 정답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한다. when은 when 의문의 정답 특성, 그리고 where는 where 의문의 정답 특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큰 가닥을 잡으시고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who 의문부터 기본적인 내용 보도록 하죠. 사람에 대한 답변을 찾는 후 의문문 이렇게 되겠죠. 이거 사람 계열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to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의미 해석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질문의 계열을 보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계열에 관련된 질문이구나 라는 얘기 되죠. 그래서 후 의문문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름, 우리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 찰리죠. 직위, 부서명 이런 거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그 어디에 있는 사람,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토익은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잉글리시에 관련된 것을 테마로 삼기 때문에 회사, 직위, 직책 이름, 부서명 등장하였죠. 아니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면 어느 회사에 있는 사람이요,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당연히 SNO로 응답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계속 강조드리겠죠. 대명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대명사라고 이제 사용을 해서 약간은 조금 좀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I, you, we, no one이라든가 someone, everyone 이런 것 정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he나 she 등은 다시 말씀보다 3인칭류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인칭 단수류들, 3인칭의 인칭 대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나 미스터가 없는 경우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요, 그 남자요, 어떤 사람인지를 대놓고 이제 위쪽에서 이제 밝혀주고 나서 그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다? 이런 식의 대명사 사용하지 못하죠. 대명사 뭡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명사가 있어야지만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 되겠죠. 원본이 없는데 사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시면 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기본 테스트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기본 테스트 문제에서는 뭐부터 말씀드릴 거냐면요. 봅시다. 여기 테스트 첫 번째 스텝 2 가지고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보기를 생각해 보는 거랑, 아래쪽은 뭐가 되겠죠? 이제 문제를 기준으로, 보기를 기준으로, 말이 좀 헷갈렸네요. 말 그대로 보기를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의 계열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혹은 이제 문제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보기의 계열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두 가지 계열로 오늘 볼 텐데, 요거 간단히 리뷰하는 형식으로 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죠. 책에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약간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같이 이 강의를 시청을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요. 책을 미리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다지자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봅시다. 그럼 문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Test. Step 2. Number 1. Who prepared the sales report? 문제가 이렇게 됐었죠. 문제 뭐라고 했었죠? 다시 보시면 문제를 복원해 보면은 Who prepared report 하면 되겠죠. 다들 보고서 누가 준비했어요? 라는 얘기죠. 누가 준비했니? 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준비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스크립트가 보이긴 하지만요.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A. In the news report. 봅시다. In the news report 하면 in 나오자마자 이거 장소 계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report. 지난 시간에 우리 오답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일한 단어 반복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답 처리되면 된다 보면 되겠죠. 요거 안 되고 요거 때문에 안 된다. 요거는 후랑 맞지 않으니까 B 바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B. Jacob worked on it. Jacob worked on it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제이콥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 후와 딱 계열이 맞는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 한번 보도록 하죠. C.
I didn't know it was so expensive. 그쵸? 뭐라고 하죠? I didn't know. 몰랐어요서 모른다 계열로 막 꼬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it was so expensive. 그게 비싼 줄 몰랐다. 이 25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 리포트를 받는다 치면 이거 대명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오답처리 된다 치고 갑자기 뭐 비싸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sales report, sale이라는 말을 뭐로 착각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인이라는 말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연상어의 오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오답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답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트 2 전 영역을 거쳐서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만이 우리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스텝 3 바로 보도록 하죠. 이건 문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 문제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문제 이렇게 되겠죠? Step 3. Number 2. Who won the Best Sales Representative of the Year award? 문제 상당히 긴데요. 일단 여러분 문제 보면서 말해서 어디까지냐면요. who won이 되겠죠. 말 그대로 무슨 어워드를 뭐가 되겠죠. 무슨 상을 누가 받았니? 상을 수상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뭐 누가 뭐가 되로 수상자가 되었냐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상 받았어? 라는 얘기니까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기 A 뭐라고 하죠? A. Yes, I know that. 잘 봅시다. 우리는 to는 단어 단위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es 나오자마자 뭐다? 이거 yes, no로 대답하지 못할까? yes만 듣고 바로 오답 처리하면 되죠. I know that. 이것까지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yes 듣고 오답 처리. B 바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B. Someone from the Southern Regional Office. someone regional office란 말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뭐 딱 필요하다. someone 무슨 regional officer. 아까 사용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 있죠. 맞아, regional office는 뭐가 되겠죠? 요거 말 그대로 어떤 단체 이름 대신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디에 있는 누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왠지 답이 될 것 같네요. 그럼 C 한번 봅시다. C 바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C. At the end of the year. 자, at the end of the year라는 말 나오니까 요거 무슨 계열이다? at the end year라는 말이 되겠죠. 요거 시간 계열이니까 우리 시간 묻지 않았죠? who라는 의문사랑 말 그대로 맞지 않으니까 요거는 when 계열이면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오답 처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who 의문문 바로 뭐냐? 연습 문제 한 2개 정도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문제에 좀 적용시켜 볼 건데요. 문제도 바로바로 리뷰 형식으로 좀 보도록 하죠. 그럼 문제 바로 보시면 3번 문제 바로 문제 듣고 보기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봅시다. 3번 문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 프랙티스 테스트의 3번 문제인데요. 내용 바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Practice test. Number 3. Who'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conference? 문제 뭐라고 하죠? Who's in charg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제 요거 있었죠? Who is in charge organizing conference가 되겠죠? Who's in charge? 여기까지 일단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onference라는 명사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소리 정도,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 그대로 담당자냐? 보기 A 하나씩 봅시다. A 뭐라고 하죠? A. No, we only accept cash.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가 되겠죠. A 뭐라고 한다? No, we only accept cash. No라는 말 나오자마자 바로 오답 처리하면 되겠죠. 이 accept cash, 이 charge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도 있다? 무슨 뭐 요금을 부과하다, 요금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No 나오자마자 바로 오답 처리하면 되니까 B 봅시다. B. Mrs. Jenkins is. 어디서 많이 듣던 뭐가 되겠네요. 뭐가 발을 들었죠? 사람 들었죠? Mr. Jenkins is라고 해서 요거 이제 동사 계열도 맞고 했으니까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사람 이름 들어갔으니까 정답 될 만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C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C 들어보시면 C. It's a large organization. It's a large organization. 무슨 소리 하나 바로 들었다? organization이라는 말. 누구랑 발음 유사하다? organizing하고 발음 유사하러 묶이니까 바로 오답 처리되면 정답 B 떨어지게 되겠죠?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정답 조건에 맞는 거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들은 뭐다? 우리가 후 의문의 기본적인 정답 조건이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직위 이름이라든가 뭐 회사명, 단체명, 여러 가지 대명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명사들 있죠?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오답 처리된다. 이렇게 쉽게 그냥 쉽게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오답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정답 조건을 기준으로 잘 몰랐을 때 뭐다 이런 스타일의 뭐 발음 유사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 바로 똑같이 가보도록 하죠. 4번 이렇게 되겠죠. 문제 먼저 들어보시면 Number 4. Who locked the doors last night? 뭐라고 하죠? Who lock이라는 말 딱 들었는데 그럼 딱 그렇게 보도록 하죠. Who locked door 하면 되겠죠? 누가 잠궜어? 문이라는 얘기 되겠죠? 누가 잠궜어? 그러면 누가 잠궜다? 누구다? 확실히 줄이면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보기 A 봅시다. A 뭐라고 하죠? A. He made a decision. 뭐라고요? He made a decision. 갑자기 우리 뭐 하나 들렸죠?
he 나오자마자 오답처럼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남자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만약에 3인칭 인칭되면서 이거 못 쓴다고 했으니까 바로 오답 처리되면 되겠네요. B 봅시다. B 바로 들어보시면 B.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요거 모른다 계열에 다시 뭐가 되겠죠? 거의 무조응답에 해당하는 거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답이 될 것 같아. 우리 항상 표시해 놓고 뭐죠? 습관 어떻게 드린다? C까지 마저 듣고 확인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C. This is the last one. This is the last one. 이거 마지막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요거 누구랑 발음 유사하다? last night 발음 유사했죠. one 뭘 받는다는 얘기죠? 마지막 거예요 라고 썼던 대명사니까 위쪽에서 받을 수 있는 명사 뭐 도어를 받는다 치더라도 말 안 되죠. 이거 뭐다? 대명사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오답이라고 했었죠. 요거 문법적인 오류지만 이거 찾는 거 좀 어렵지만요. 요런 오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바로 이제 그때그때 연습하셔야 된다는데 정확하게 리마인딩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후 인문문은 딱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럼 우리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문제 뭔지 좀 봅시다. 다음 주제는요. 짠. 시간 뭐 이렇게 많어? 되게 좀 많죠? 봅시다. 후가 사실상 난이도들이 14가지 종류의 이제 파트 2에 그냥 총 14가지 의문 중에서 제일 쉬운 의문문이 뭐다? 후 의문문입니다.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후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when 봅시다. 시간 찾는 거죠. 시간 계열 질문. when 봅시다.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점 무슨 얘기냐? 잘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총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것과 어느 때라는 것과 어느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하루에 몇 시에 자냐면요. 저는 말대로 새벽 보통 1시에 잡니다. 새벽 1시에 잔다? 시점이 되겠죠. 새벽 1시에 자서 몇 시간 정도 자냐면요. 제가 앞에도 한 4, 5시간 정도를 잡니다. 그럼 4, 5시간이면 그거 기간이 되겠죠. 근데 왜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다? 시점, 어느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점. 그리고 부사절이나 문장 형식의 정답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시간 부사절들이 좀 등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요. yes, no로 당연히 응답할 수 없게 되겠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문사 의문이니까 동사의 시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제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하면 아주 쉽게 말씀하면 when will 요거하고 when did 요거 두 개만 차이만 들어도 아주 쉽죠. 맞아요. when will이면 언제일 겁니까와 when did 언제였습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언제 그 사람 만날 겁니까? 언제 그 사람 만났습니까?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간을 묻는 how long과 구분을 해야 된다면 기간을 묻는 how long과 구분한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다음 강에서요. when 의문의 정답 유형 뭐란 얘기냐면요. when은 이런 스타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스타일의 시점 표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미주알 고절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표현들 들어간다. later라고 나중에라고 하는 미래에 사용되겠죠. in 3 hours 이것도 미래에 사용되겠죠. on 5th 이거 뭐랬죠? 맞아. on the 5th 하면 5일이요라는 했죠. 5번째 날 during 언제 동안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 포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는 뭐 나와야 되죠? 명사인데 요거 숫자 나와야 되고 여기는 명사는 요거 뭐다? 사건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뭐 during the winter, 뭐 during the presentation, 뭐 겨울 동안에 아니면 뭐 발표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되죠. 사건 명사고 포는 똑같은 동안이라도 뭐 for 3 hours, for 3 years 말하는 이런 식의 숫자 계열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how long, 요거 when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나머지 뭐가 이렇게 되죠? 시간 명사 플러스 숫자, 시간 명사 플러스 어고, 3 weeks ago 이런 거 사용하게 되겠죠? as soon as 맞아 계열. 근데 how long의 정답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5 hours. 이번에는 시간의 복수 명사 들어가겠죠? days. 맞아요. for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since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만큼 기간 as long as 뭐뭐인 한 또 뭐뭐만큼 언제까지인 한 이런 스타일의 표현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요거 계열들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나와 있는 맨 앞자리 나와 있는 전치사류들 따위 있죠? 요거 하나만 딱 들어도 이게 무슨 계열이다를 알아낼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은데 예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테스트 예제 봅시다. 테스트 예제 아까 전과 후 의문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문제 무슨 계열인지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문제 바로 보시면요. Test. Step 2. Number 1. When does the new secretary begin work? 요거 다시 복원해보면 뭐라고 하게 되겠죠? When secretary begin 하면 되겠죠? 언제 말 그대로 그 비서, 새로운 비서든 뭐 그냥 비서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일 시작해 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보기 A 뭐라고 하게 되겠죠? A 다시 들어보시면은 A.
She needs pens and pencils. 자, pens and pencil이라고 됐죠? 펜하고 펜슬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뭐 필요하다는 얘기 되죠? 언제냐고 시간 표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펜하고 펜슬이라는 말 뭐가 되겠죠? 도구 이름 나오니까 뭐 별다른 상관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크리터리가 당연히 뭐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시작하다라는 말하고 필요하다는 말 전혀 의미적인 상관관계 없으니까 쉽게 오답 처리 되겠죠? 그리고 B 봅시다. B. At the front desk. at the front desk 하면 이거 뭐가 됐죠? at 해놓고 desk 딱 보시면 이거 장소 계열이니까 장소 계열로 물었는데 이거 말고 장소 계열로 대답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시간 계열로 물어봤으니까 이거 오답 처리되는데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when 의문문에는 where 의문문이면 답이 될 만한 오답보기 하나씩 들어있고 반대로 where 의문문에는 when 의문문이면 답이 될 만한 오답보기 하나씩 들어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죠. 그걸 의식해가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냐? when이 where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고 where를 when처럼 잘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 좀 하나쯤 예상을 해두시고 들으셔야지만이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 뭐가 되겠죠? 그럼 답 C가 되겠네요. C 뭐가 되겠죠? C. Actually, she started this morning. 그렇죠. 말을 시작했어요. 말을 actually 사실은 요 사실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에 남자는 뭐가 되겠죠? 현지 씨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말을 뭐가 되겠죠? 확 뒤집는 말이 되겠죠. 사실은 그제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 뭐냐 시간 계열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면 시간 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정답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텝 3 바로 보도록 하죠. 이거 문제 한번 들어봅시다. 뭐 스크립트 있지만 한번 들어나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바로 들어보시면은 Step 3. Number 2. When will Ms. Kelly's paper be available? 뭐라고 하죠? When will available 하면 되겠죠? When will be available. 언제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 일 거냐? 언제 일 거냐? will 미래 시제. A. A. One, please. One please 뭐라고 하죠? 아이고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one please 한 개 주세요. 우리 수와 양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숫자에 관련해서 얘기한 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how 의문문 챕터에서 공부하시게 될 맞아요 수와 양에 관련된 표현이니까 오답 처리하면 되겠죠. B 봅시다. B 바로 들어보시면 B. The bookshop on High Street. The bookshop on High Street, on High Street 뭐라고 하죠? bookshop이라는 말 나오고 이게 페이퍼라는 말하고 bookshop 뭐 아주 간단하게 연상어로 묶을 수 있지만요. 근데 그냥 요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이 스트리트. 우리 길거리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위쪽에서 when이면 where가 될 만한 오답 보기 하나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바로 오답 처리되면 C가 뭔 소리든 상관없이 정답! 그럼 되겠죠? C 봅시다. C. She said this evening. This evening 딱 듣고 정답하시면 되겠죠? 뭐냐 요거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This evening 시간 물었으니까 시간 표현 쓰면 된다. 묻는 말에만 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쉬워. 그죠? 그럼 요거 when 문제도 딱 연습 문제 한번 쫙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또 한 2개 정도를 풀어볼 텐데 문제 뭐가 나올까요? 봅시다. 역시 프랙티스 테스트의 3, 4번 문제 볼 텐데 문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문제 바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Practice test. Number 3. When will the packages be delivered? 뭐라고 하죠? When will 뭐 delivered 뭐 이렇게 들렸는데 봅시다. When package delivered 하면 되겠죠? 요거 조동사 웬만하면 좀 들어주는 쪽으로 여러분이 가닥 잡으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일 겁니까? 배달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용 다시 들어보시면은 보기 A. A. No, at the post office. 뭐라고 하죠? 맨 처음에 무슨 단어 하나 들렸습니까? No at the post office. No라는 말이 나죠. 진짜 no 하면 되겠죠? 답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동사 장소 표현까지 나오네요. 장소 안 물어봤으니까. B 봅시다. B. Free delivery. free delivery라고 되어 있죠. 공짜 배달이요. 무료 배송이라는 얘기죠. 누구랑 말 그대로 발음 유사어. delivered 발음 유사어 묶으면 답은 그냥 뭐 C 하면 되겠죠. C 뭐라고 얘기를 하죠? C. They were sent 2 days ago. 저 sent 2 days ago라고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요거 시제는 맞지 않나 치더라도 뭐라 해야 되겠죠? 원래대로 따지면은 언제 배달될 겁니까? 말을 살짝 뒤집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을 부정해서 앞에 actually 하나 더 붙여주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게 되겠죠? 사실은 이틀 전이요 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시간계열 여기 나머지 다 시간계열 하나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오답 처리된다 보면 되겠죠? 정답은 C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죠? 그럼 4번 문제 봅시다. 4번 이렇게 되겠죠? 4번 바로 보시면 Number 4. When will Amelia return from her business trip? when 뭐 return 뭐 이런 말 들리는데 when will return 요거 문제보다 when will Amelia return 하면 되겠죠? 아무개 씨 언제 돌아올 겁니까? 언제 돌아올 겁니까? 미래 시제 봅시다. 보기 A. A. While she was gone. while she was gone 뭐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여자가 가 있을 때요.
어째 돌아온다는 얘기가 됐죠. 가다라는 말하고 리턴이라는 말하고도 뭐 어울리지도 않고 뭐 맞지 않는다? 요 시제 안 맞다는 얘기죠. 위쪽 거랑은 좀 약간 다른 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 이 시간 부사절을 쓰고 있으니까 확실히 요런 시간대다라고 정해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말을 뒤집는 그런 스타일의 전환어구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말이 분명해진다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차이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B. B. She came back last weekend. She came back last weekend라고 되어 있는데요. She came back. 이거 무슨 얘기냐? 언제 돌아올 겁니까? 그 여자 지난주에 돌아왔다. 이거 왠지 얼추 비슷하게 되겠죠? 돌아오다라는 말까지 같이 썼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C를 듣고 확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C가 오답이다라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 C. By train. By train. 아, 그렇죠. 이거 딱 떨어졌죠. By train 하면 무슨 계열이다? 기차로라고 하는 뭐다? 수단 방법 계열이니까 뭐 어떻게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답이 되겠죠. 어떻게냐고 묻지 않았으니까 오답 처리된다. 그럼 당연히 정답은 뭐? 이런 시간 표현 드리는 거. 요것도 앞에 전환어구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죠. 언제 돌아올 거예요? 사실은 그저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좋겠네. 네, 그거 안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어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형식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은요, 오늘 가장 마지막 내용인 where 의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외워봅시다. 장소에 대한 답변을 찾는 where 의문문이라고 되는데, 장소입니다. 장소, 이제는 시간 아니라 봅시다. where, 장소하고 위치를 찾는다. 이게 기본형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되게 쉽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라는 장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출처나 대상의 경우에 되게 주의하셔야 되겠죠. 사람, 부서, 신문, 광고 등의 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되겠죠. 요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강에서도 예를 들었던 건데, 요 마우스 어디서 샀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예, 맞아요. 뭐 컴퓨터 전문점에서요, 아니면 전자상가에서요. 이런 장소인데, 이거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사람 이름 나오는 거가 되겠죠. 예, 말 그대로 보다 출처로 얘기를 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 출처나 대상 같은 거 얘기할 때 다른 의문사 의문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SN으로 대답할 수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겠죠. 의문사 의문이니까. 근데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좀 들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래형 같은 경우에 동사일 때는요, 이제 미래형의 정답일 경우에는 뭐냐, 뭐 where can I live, 어디다 둘까요? 어디다 둘까요? 라는 얘기죠. 요거 미래형이고 명령문, to나 자바들 어디로요? 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형태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래 건 뭐냐면요, 과거형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 났어? 라고 하면은, 어디로부터 얻게 되었어. 뭐, 어디에서 라는 스타일의 이 약간은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다 뭐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야, 그렇게 해. 어디다 앞으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명령문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거 이제 과거형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부터 뭐뭐였었다, 어디에 있었다 라고 하는 장소와 출처. 사실 이런 스타일의 전면고 계열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기가 모두 장소다라고 할 때 뭐 해줘야 되죠? 어디에냐라고 하는 이게 출처의 내용인지 아니면 어디 상태의 내용인지 요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위치 관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특징이란 얘기인데,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봐야 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하면 좀 맞지 않죠? 우리가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시면은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뭔 얘기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문제 똑같은 요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Test. Step 2. Number 1. Where does Ms. Hurt teach economics? 뭐라고 하죠? Where teach. 뭐 대충 이렇게만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뭔 얘기냐? Where 마대로 teach, does teach. 안무개씨 어디서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요? A 봅시다. 어디서 가르치겠죠? 봅시다. A. A. At a university in London. 그렇죠. at university 나오고 뭐 in London 나오자마자 뭐 장소편 막 우두둑 튀어나오니까 정답 되겠죠. 근데 B 보자는 얘기입니다. B 한번 드러나 보시면, B. It is not efficient. not efficient, efficient, 완전 효율적이다. economics란 말하고 뭐가 되겠죠? 발음도 보면 비슷한데, economics가 뭐죠? 뭐 경제적인, 뭐 절약하는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economy 아니면 economical 이런 스타일의 이제 뭐가 되죠? 이 형용사나 부사가 되죠. economics 하면 요거 명사니까 요거랑 뭐 효율성이다 뭐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답 처리하시고 C 봅시다. C. On weekends mostly. On weekends mostly. 그럼 대부분 주말이요. 무슨 계열이다? 시간 계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when에는 where이면 정답이 될 만한 거 나온다고 했으니까 where는 당연히 뭐면 정답일 만한 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when이면 정답이 될 만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은 A 장소 표현 들어있는 거
봐야 되겠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 뭔 얘기냐? 이렇게 되겠죠? 3번. Step 3. 스텝 3. Number 2. Where is the annual management conference being held? 뭐 상당히 말 길죠. 근데 where is 어디냐? 뭐가요? 말 그대로 컨퍼런스가 라죠. 어디에서 held 하느냐, 개최되냐죠. 근데 여기 요거 없어도 사실상 뭐가 되죠? 그냥 어디냐라고 말해도 되죠. 근데 비동사는 항상 뭐다? 무조건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요. 왜냐 비동사 뒤쪽은 비동사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비동사 뒤쪽을 들으셔야지만이 뭐가 된다? 정확히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기 A 바로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제 봤으니까 보기 계열 봐야 되겠죠? 보기 A. A. Introductions to statistics. Introduction, 뭐 statistics라는 말 나오게 되겠죠? 그거 무슨 계열일까요? 필요한 단어만 딱 보면 Introduction, 맞아 소개다 말 그대로 이제 statistics 맞는데 통계학에 관련된 소개 과목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계열이죠? 장소가 아니라 이거 뭐 주제나 관련 분야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죠? 뭐 what 의문문 정도면 답이 되겠죠? 뭐에 관한 컨퍼런스예요? 라면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 개론 관련된 얘기예요. 통계학 뭐 도입부 소개에 관련된 얘기예요. what 계열로 떨어질 수 있겠죠? 뭐냐? 이거다 하면 되니까 B 봅시다. B 뭐라고 얘기를 하냐? B. For the winter. For the winter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거 뭐냐? 봅시다. For winter. 근데 여러분 이거 뭐뭐 동안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 계열, 다시 말해서 이건 뭐 명사 계열이 되죠? 사건 계열이니까 이거는 뭐뭇을 위해서라고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뭐 겨울을 위해서 뭐 용도나 목적 단위를 나타내니까 이유나 목적 단위를 나타내니까 이건 뭐 Y쯤이면 답이 될 만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답 뭐? C 돼야 되죠? 우리 뭐로 물었으니까 where로 물었으니까 C. In seminar room 301. in seminar room 나오자마자 바로 정답하셔야 되겠죠. in seminar room 듣고 정답하시면 딱 떨어지겠네요. where 계열하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두 문제, 요거 where 마지막 문제 두 개 더 봅시다. 봅시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늘 프랙티스 테스트 2번하고 4번 문제인데요. 먼저 봅시다. 문제 바로 들어보시면요. Practice test. Number 2. Where can I leave my luggage? where leave luggage 이렇게 딱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where leave luggage 제가 딱 이렇게 딱 표시해 놨죠. 그럼 어디다 둬? 짐이라는 얘기죠. 짐 어디다 두게 하면 되겠죠. 봅시다. A. A. It's in the airport. It's in the airport. It's in the airport. 뭔 소리야? 그 공항 맞아. 공항에 있어요. 아니 이거는 장소를 얘기를 해준 건 맞지만은요. 어디에다 두냐 그러면 어디다 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장소 계열이지만 약간 좀 부정확하다는 얘기 되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장소 계열이 나왔으니까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B 봅시다. B. I already have some. I already have some. already have some 뭔 얘기가 되겠죠? have some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죠? 이미 먹었다는 얘기지. 이미 먹었다, 이미 가져갔다. 짐을 어디다 두냐라고 라는 얘기가 되죠. 이건 정확히 오답 처리되죠. have란 말하고 leave란 말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럼 왠지 C가 답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데 C 뭐라고 C. 하죠? There's space by the door. 자, there's space by door라고 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문 옆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니까 어디다 둬? 문 옆에 공간이 있다. 문 옆에 둬라는 얘기 되겠죠. 요 25라는 얘기 되겠죠. It's in the airport 하면 luggage라는 말이 뭐냐? 어디에 있다는 얘기니까 좀 의미상 맞지 않게 되겠죠. 요거랑 요랑도 어울리지 않고 나라고 하는 주어랑도 어울리지 않으니까 오답 처리되면 되겠죠. 어디다 둬? 어디 자리에 있어. 딱 정답 되면 되겠죠. 이제 한 개의 의문사과 동사 듣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보시고 4번 문제 연타로 바로 봅시다. 4번. Number 5. Where did 요거 5번 문제였었네요. 여러분 요거 5번 문제로 고치도록 하죠. 요거 5번 문제인데 문제 다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Number 5. Where did Megan go for lunch? 뭐라고 하죠? Where go lunch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Where Megan go lunch. 어디 가 밥. 밥 먹으러 어디 가? 라는 얘기죠. 점심 먹으러 어디 가? 라는 얘기죠. 점심 먹으러 어디 가겠죠? 보기 A 봅시다. A. I haven't seen her. I haven't seen her 라고 했죠. 야, 네가 봤냐 못 봤냐 중요한 게 아니죠. 얘 어디 가냐고 얘. 뭐가 맞지 않는다? 주어 인칭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어 인칭 맞아. 주어 불일치 오류 하면 되겠죠. B. B. She said she did. She said she did라고 했죠. 걔가 한댔어 라는 얘기죠.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됐죠? 걔 밥 먹으러 갔냐를 물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는 얘기죠. 어디로라는 장소 표현 없으니까 그냥 쉽게 오답 처리되면 되죠. 이거 yes나 no 대답이면 답이 되겠죠. 그럼 정답 C네요. 뭐라고 하죠? 어디로 갔다? C. To the cafeteria downstairs. to the cafeteria, to라고 하는 장소 전치사하고 to the cafeteria 여기까지만 들어도 답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방향 표현 나왔으니까 방향으로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C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오늘 뭐까지 말씀드렸냐? who, when, where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의문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되겠죠. 오늘 풀어드린 예제하고 이 문제들이 되겠죠. 일종의 간단한 기본적인 테스트 문제들. 요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전부 다 함축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 요만큼 정도로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리길도 한 걸음이 되겠죠.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거 뭐 다른 뭐가 됐죠. 좀 더 단위 높은 좀 높은 반에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 우리 이만큼까지는 여기서 해결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 시간에는 우리 뭐 공부할 거다? 의문사 의문문 to, what, how, why 가지고 다시 이야기 계속 시작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